한 40부터는 정말 없어 보이는 말버릇이 있어요. 어릴 때는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먹고도 계속 쓰면 정말 없어 보이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비호감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망하는 거죠. 실속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사람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누가 그랬는지 이런 얘기를 싹 빼고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사람 잘 모른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릴 때는 어느 정도 잘 먹혀요. 한 20대 때 30대 초반까지도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요 주변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아냐 모르냐보다 기세만 좋게 얘기를 해도 뭔가 아는가 보다. 근데 이 40대 넘어가면요 판이 바뀌어요. 이때부터는 주변에 진짜 해본 사람, 실패도 해본 사람, 숫자도 이미 본 사람, 끝까지 가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아는 만큼 서로 다 조심하는 거죠. 함부로 말을 안 해요. 어릴 때는 주변에 다 모르니까 자신감 있게 지르면은 그래 쟤를 시켜보자 이렇게 되는데 이 습관이 나이 먹어서도 안 고쳐진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승리해왔잖아요. 이게 내가 승리해온 습관이야. 근데 40대 넘어서면 주변에 진짜 고수들이 입 다물고 있다니까. 주변에 애들이 이미 다 성장했다고. 지금 내가 말하는 정도는 내 또래는 다 알아요. 제가 말하는 정도는 제 또래도 다 알지. 좀 열심히 살았다, 내가 경험을 하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럼 다 그 정도 알아요.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기세로 가능했지만 나이 먹을수록 판단하는 눈이 어떻게 돼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는 야, 너 나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근데 나이 먹잖아요. 그럼 너 그거 틀렸다? 너 지금 모른다? 너 지금 하는 소리가 지금 헛소리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해줘요. 분위기만 이상해지지. 자기는 옛날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면 잘 되겠지 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은 내가 영문도 모르는데 중요한 프로젝트에 나만 빠져 있는 거야. 말은 내가 다 했는데 프로젝트에서 내가 빠져 있는 거야. 사람들이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틀렸다는 얘기를 안 알려주고 저 사람은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확신으로 밀어붙인다. 그 태도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진실하게 모른다고 해서 창피한 것보다 저 사람은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라는 캐릭터가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나이 먹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 업계 원래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 정도는 기본 아니야. 근데 디테일 딱 들어가잖아. 그건 몰라. 진짜 실력자들은요 모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부터는 추정인데요. 그냥 말해. 여기서부터는 제가 모르지만 데이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상으로는 이래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죠. 나 여기부터 모른다는데. 그럼 아는 사람이 또 거기 얘기해 줄 거야. 이게 되게 한 문장 차이인데 이게 큽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나이 먹을수록 그게 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어릴 때는 우리가 모른다 하면 혼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근해 공식 뭐야? 저 모릅니다. 그거 혼나잖아. 그러니까 그게 훈련돼가지고 다 아는 척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모른다고 하는 게 뭐 어때서? 모르는 거 인정하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릴 때 완벽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아. 근데 나이 먹을수록 어때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 현실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를 나이 먹을수록 알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의 게임 법칙이 지금 안 통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사람 잘 모른다. 아는 척하고 이런 사람. 어릴 때 습관이 그때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 유명한 사람 또는 유력한 사람과 프로젝트를 과장한다. 이게 뭐냐면 좀 어릴 때랑 좀 달라. 이것도 어릴 때랑 좀 다르잖아요. 이것도 좀 다르고 이것도 어릴 때랑 좀 달라요. 어릴 때는 뭐예요? 어릴 때 이 유명세를 이용하는 방법. 나 누구랑 안다. 어디 라인이다. 누가 나를 인정했어. 누구랑 만나. 친해. 그게 뭐야? 어릴 때. 근데 우리가 누구랑 친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거를 나이 먹을수록 이미 알잖아. 이제 40대 넘어가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진화하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분이 1%도 없는데 동업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분이 10%도 없는데 같이 창업한다 그러는 거야. 말을 섞어봤을 뿐인데 같이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랑 나랑 이번에 프로젝트 하나 준비하고 있어.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같이 사업하는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사업 아이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던 거. 그냥 그거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어릴 때 그 관계 기반으로 갔던 분들이 진화하면은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릴 땐 먹히죠. 왜냐면 우리 세계관이요. 20, 30대에는 조각 나 있어요. 이렇게.
학교, 개인, 회사, 가족 뭐 이런 식으로 조각이 나 있어요. 되게 또 지역별로도 돼. 지역 이렇게 조각 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업계에 따라서도 조각 나 있고. 근데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점점 합쳐져. 40대쯤 되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가 엄청 좁아져요. 근데 서로 검증된 사람들만 만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좀 잔인하고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 어떤 필터를 넘어선 사람들과만 하고 싶어 해. 저도 그런 필터에 걸러지는 경우가 많죠. 저 새끼 유튜버 해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나와서 떠들고. 근데 하여튼 그런 거에 의해서 필터 된다니까. 모두가 다 필터를 해요. 모두가 다 필터를 해요. 근데 그 필터 된다는 것이 등급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필터리 된 네트워크로 계속 좁아지다 보니까 자, 핵심은 뭐예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쪼개져 있던 네트워크가 점점 상호 검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40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다 알아. 레퍼책 바로 돼. 그 사람 뭐 했는지. 예를 들어 누가 딱 튀어나왔는데 얘 누군지 모르겠어? 어려워요. 명함을 아무리 뿌려도 들어가기 어려워져요. 어릴 때 세계관은 여러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얘 아니면 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제가 느끼는 게 아니면 말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프로젝트 하나하나, 협업 하나하나, 대화 하나하나가 엄청 좁아져요. 그리고 상호 검증은 그만큼 뭐 어떻게 돼요? 더 쉬워지고. 근데 아직도 어릴 때처럼 관계에서 금방 들통날 이런 뻥튀기를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 정말 실속 없고 만만한 사람으로 각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 수는 줄어요. 그 대신 더 의미 있고 자주 보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사람은 줄어들지만 연결 밀도가 어떻게 돼요? 더 탄탄해지고 더 밀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아는지, 누가 실제로 얼마나 가까운지 예전보다 빠르게 검증되죠. 지금 뭐야, 네트워크도 더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대에서 통하던 과장을, 특히 우리는 뭐예요? 40대 지금 특징이 우리는 오프라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때 먹히던 얘기로 자라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 네트워크화된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쓰던 방식대로 지금 살아남으려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니까. 속임수나 기만적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 연결이 아주 촘촘해지면서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 이런 거, 프로젝트를 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안다는 게 아니라 없었던 걸 하는 거야. 일을 10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관계를 끊는 결과. 그러니까 무음손절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진짜 멀쩡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 프로젝트 이렇게 했고 그분이랑 요만큼 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맡은 구간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한테 배운 거는 이런 거였고 제가 도와드린 건 이런 거였어요. 남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 몸집을 이렇게 펌핑하는 거를 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니까. 이제는 한 40 넘어가면 물어볼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없지. 애기일수록 없지. 나 숙제 다 했어. 너가 숙제를 다 하든 말든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40 넘어서도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젝트 좀 펌핑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해온 성과 좀 올리려고 그러는 거, 이런 게 어릴 때는 되지만 요런 게 이제 걸리면은 중요한 거를 진행할 때 자기만 빠져 있는 이상한 상황을 볼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이런 건데, 김경일 교수님을 만났어요. 이건 좋은 얘기니까 실명을 밝혀서 얘기하는데, 김경일 교수님이랑 어떤 청년들 지원하는 게 있어요. 20대 청년들 지원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이거래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그렇게 될 걸 알았다는 듯이 나중에 알아가지고 남을 책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줄 알고 있었으면은 미리 얘기하고 수정안을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 그러고 나서 결과가 망가졌어.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 말을 하면서 실행한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침묵하는 게 동조하는 건데 나이를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없어 보이는 거죠. 이거에서 진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자기가 맞으려고 프로젝트 망친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가 맞으려고. 이런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돼. 내가 맞았잖아. 이런 말 많이 하죠. 특히 언제 그래요? 결과 망했을 때. 통찰력 있는 척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왜냐면 진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말했어야 돼요. 진짜 보였으면 수정안을 냈어야 돼요. 진짜 리스크를 감지했으면 실행 전에 개입했어야죠. 결과가 터진 뒤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똑똑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앉은 자리에서 평론만 하는 거야.
이게 김경일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과를 알고 나면 원래 그 결과가 쉽게 예측 가능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였지. 우리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고 나면은 원래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막았어야지. 그럴 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 모르죠. 물론 아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모른단 말이야. 알면 실행을 해야지. 알면. 이게 무의미하다. 그 사람 위에서 내가 보고 있다. 이런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가서 뭘 그 전에 하던가. 실행한 사람은요.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정보가 다 없는 상태에서 욕먹을 가능성도 있죠. 그거 안고 움직인 거야. 그때 같이 안 하고 그때는 조용히 있어 놓고 뒤에서 등장해요. 원래 틀렸어. 처음부터 틀렸던 거야. 그 말하는 사람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지혜로운 척만 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은 싫단 말이야. 그 사람은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겠어요. 의사결정 과정 자체보다 나중에 일어난 결과에 끌려가지고 평가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가 나오면 원래 과정도 마치 다 형편없었던 것처럼 보고 성공 나오면은 그냥 막 했던 것도 결과만 본다면 그것도 천재적인 판단처럼 포장해버리는. 같이 프로젝트 하면 진짜 지치는 거예요. 나이 먹고 이제 멀쩡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만약 잘 안 됐어. 다음에 이거 바꿔서 해보자. 사후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경고하거나 아니면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비꼬음이 아니라 수정안, 평론이 아니라 방지책 이런 걸 만들어야죠.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거는 통찰처럼 들리지만 대부분은요 그냥 값싼 우월감이에요. 다음에 어떻게 막을까? 이게 진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40 넘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아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하는 사람은 이게 몰라요. 주변에서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 지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척하고 있는데 아유 저 새끼 뭐 알고 저러나? 이거 프로젝트에도 연락해보면 걔가 그거 했어? 알겠어. 더 얘기 안 해도 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맞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나이 먹으면 저런 사람이랑 안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생이 점차 가라앉고 있다 뭔가. 나 원래 어릴 때 했던 전략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인생이 점점 가라앉는다. 어떤 프로젝트에서 자꾸 내가 배제돼. 이거죠. 그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랑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만 바꿔도 사람들이 만만하게도 안 보고 가볍게도 안 보고 이거 너 그거 잘 모른다 얘기하면 뭐 어때요? 그걸 프로젝트 있었던 대로 얘기해도 돼요. 이제 한 40 됐으면 실체 있는 것만 얘기해도 많단 말이야. 없을 때야 우리가 그 뻥튀기로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걸 얘기해도 할 얘기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게 저는 어릴 때 목소리 크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안 해요. 신뢰의 밀도. 우리나라 너무 좁아. 우리나라 어떻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서울 수도권에 여기에 50% 이상 모여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가예요. 거기다가 위에 잘려 있으니까 거의 섬나라죠. 그래서 그 신뢰의 밀도가 더 중요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전략. 그러니까 전 지구가 다 영어 갖고 있으면 그 미국 사는 애들은 호주 가면은 우리가 전라도 간 것처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냥 사투리처럼 느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쓴 그거랑 우리가 여기에서도 여기잖아. 여기 있잖아. 요만큼에. 여기에 바글바글 사는 사람의 전략이랑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라는 거는 펌핑보다는 평소 이런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